김관형, 황은주의 유성TV입니다. 오늘 굉장히 바쁜 분을 모셨어요. 네. 누구를 모셨죠, 황 의원님? 유성구 갑의 셀럽. 셀럽. 예. 의원님, 셀럽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 좋은 얘기 같아요. 네. 인싸 중에 핵인싸 우리 조승래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의원님 모셔보고 그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이 그 기생충이라는 작품으로 해외에서 영화상 사관왕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게 그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그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회가 새로우셨을 텐데 이 소식을 접하시고 어떤 소감을 갖게 되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영화가 작년에가 한국 영화 100주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00주년이 막 지나고 이제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올해에 그 정말로 큰 상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한국 영화 100년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제가 표현을 했고요. 제가 2016년 9월달에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처음에 만들 때는 26명이 시작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3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보람을 좀 느꼈고 그때는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러저런 블랙리스트 뭐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영화가 상당히 조금 좀 위축됐거나 하여튼 이랬던 상황이어서 한국 영화를 응원하고자 그런 모임을 만들었던 건데 물론 뭐 응원의 결과로 그런 상을 받은 것은 아니겠지만 또 나름대로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럼 그런 의원님들끼리 모임 하시면 영화도 같이 보시고 그럼요. 활동하시나요? 우리가 했던 게 이제 영화 주로 시사회를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상업 영화를 응원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싶은 영화들을 발굴을 해서 시사회를 하고 또 이제 영화 관련된 제도나 불공정성 그리고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 요번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사실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하는 작품성도 뛰어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 제작비가 한 15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유형의 영화가 제작비가 150억 들어가는 거는 사실 상당히 제작비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영화 스태프들이 있어요. 뭐 촬영하시는 분들, 조명, 뭐 분장, 뭐 소품, 다양한 촬영 스태프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좀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 영화진흥위원회와 문체부는 저도 이제 국회에서 그 요구를 했고 표준 계약서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이러이러한 정도의 좀 대우는 해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 시간은 정해주고. 근데 그런 거를 표준 계약서를 도입을 해서 영화를 제작을 한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그러다 보니 다른 영화에 비해서 제작비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 영화 제작의 상당수가 그래서 스태프들의 인건비로 인해 그렇게 영화 제작비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생충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우 개선이 좋은 작품으로 그럼요. 연결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영화라는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시나리오 작가가 있어야 되고 또 좋은 배우가 있어야 되고 이 배우와 들을 도와주는 스태프가 좋아야 되고 모두 감독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화의 힘은 사람의 힘이에요. 근데 사람의 힘인데 과거와 같이 스태프들의 소위 고혈을 쥐어짜는 방식으로는 영화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한국 영화의 저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한국 사회의 압축적인 과정에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의 압축적인 과정이라는 게 이제 아까 대한민국 영화의 이제 100년을 얘기를 했는데 그 100년 처음은 이제 아리랑이라는 영화로 시작되는 건데 그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식민지를 겪었죠. 전쟁을 거쳤죠. 또 압축적인 경제 성장의 과정을 거쳤죠. 또 민주주의의 투쟁의 역사를 거쳤죠.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압축적인 변화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영화의 힘은 바로 이런 대한민국 현대사의 압축적인 변화의 힘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영화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된 데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힘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유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마라. 그게 문화정책, 예술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은 또 정부는 지원을 하면 항상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도 점검도 하고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모든 영역은 또 뭐 다소 그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예술 영역은 그건 정말로 큰 왜곡을 갖고 오기 때문에 사실 그 지원도 안 하고 간섭만 하는 게 블랙리스트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원도 안 하고 간섭만 하는 게 블랙리스트예요. 배제를 해버린 거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그 문화예술 콘텐츠가 정말 획기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영화 제작업계에서 의원님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도 참 놀라운 것이 엄청난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헐리우드들이 전 세계적인 영화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여러 역사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법안 중에 그 대기업 직영 상영관의 경우 특정한 영화가 소위 말해 몰빵 모든 관을 독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그런 법률안을 좀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화로 얘기를 하면 그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보급하고 상영하는 게 요게 이제 하나의 이렇게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영화가 갖는 정말로 그 성취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는 이게 독과점돼 있다라는 거예요. 기획부터 상영에 이르기까지 다 독과점돼 있다. 그러니까 특정한 그 소위 메이저 이제 세계사가 있어요. 세계사에 의해서 독과점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해서 지금은 한국 영화의 성취가 정말로 놀랄만한 수준이지만 이렇게 독과점 구조가 지속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영화 생태계가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독과점 상태를 해소하고 영화계의 다양한 생태계 확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서 특히 이제 직영 상영관의 경우에 그 일정 비율을 이상 상영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제한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 비율을 이제 법에 정하기보다는 그 시행령에 둬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유연하게 하자. 또 한편으로는 그 특정 영화에 대한 상한선도 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나 저예산 영화나 그러니까 뭔가 참신한 새로운 그 소위 그 감독이나 작가나 배우나 이런 분들이 또 영화 생태계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한 보호 장치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하한선도 뒀어요. 그래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같이 두는 그런 그렇게 해서 특정한 영화만 독과점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과 특별히 이제 영화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저예산 영화, 예술 영화, 독립 영화를 좀 보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법에 담아서 제출을 했는데 뭐 제출한 지 지금 벌써 2년, 3년 되는데 통과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 기생충 영화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